강의 시작에 앞서서 이번 챕터의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서버 만들기입니다. 서버는 왜 만들까요? 바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렇다면 서버는 무엇으로 만들까요?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듯 서버는 Node.js로 만들 예정입니다. 자, 그럼 서버는 어떻게 만들까요?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음 두 강의에 걸쳐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서버는 어떻게 만드나요의 첫 번째 시간, 서버는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만든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TTP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HTTP라는 것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내용을 학습하셔야 합니다. HTTP를 설명하는 내용이 책 한 권으로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가 아니더라도 HTTP는 별도의 강의나 책을 한 권 사서 보는 것을 권장드리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HTTP 그 자체를 학습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만드는 서버에 HTTP의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중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의 정의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이퍼텍스트를 주고받는 규칙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이퍼텍스트란 보통 HTML 문서를 말합니다. HTTP라는 규칙의 출발은 HTML 문서를 요청하고 응답받을 때 사용하던 통신 규칙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그 사용도가 더 확장되어 HTML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JSON 형식의 데이터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서버를 만드는 우리 입장에서는 HTTP로 어떤 요청이 왔는지를 분석하고 어떻게 응답을 보내주어야 하는지만 고민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HTTP의 요청과 응답은 어떤 규칙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요청과 응답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인데요. HTTP 요청과 응답 메시지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평범한 문자열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줄은 스타트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요청의 스타트 라인은 HTTP의 버전, 메서드, 그리고 URL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의 스타트 라인은 역시 HTTP의 버전, 상태 코드, 그리고 상태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헤더 섹션입니다. 이 헤더 섹션에는 요청과 응답의 특징들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는 무엇이고 운영체제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고 요청하고자 하는 컨텐츠 타입은 무엇이고 압축 방식은 어떤 것들을 지원하는지 등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섹션은 본문, body라고 부릅니다. 이 요청 본문에는 유저가 입력하는 값들이 담기고 응답의 본문에는 서버가 응답한 데이터가 주로 담기게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는 요청 본문에는 유저가 입력한 유저 정보가, 회원가입 후 반환되는 응답 본문에는 회원가입이 잘 되었다 혹은 회원가입된 유저의 정보 혹은 인증 정보 등이 담길 수 있습니다. 요청과 응답 메시지가 복잡하게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 라인, 헤더 본문이 정확하게 줄구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값들도 양식에 맞게 잘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파싱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 웹 프레임워크들은 이러한 메시지들을 잘 파싱하여 오브젝트에 담아두고 웹 개발을 하는 개발자가 가져다가 사용하기만 하면 되게끔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버를 구현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웹 프레임워커가 잘 분석해 놓은 요청 데이터를 우리가 구현해 놓은 서비스에 연결시키고 다시 응답 양식에 맞게 필요한 부분들만 채워서 반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HTTP의 요청과 응답 메시지를 살펴보았고 이러한 HTTP 프로토콜은 크게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무연결성과 무상태성이라는 특징입니다. 먼저 무연결성을 설명드리면 한 번의 요청과 한 번의 응답이 있고 연결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의해서만 서버는 응답하고 이외에는 일절 서버로부터 먼저 클라이언트에게 요청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연결성은 요청과 응답 그리고 연결은 종료된다. 응답은 두 번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태성입니다. HTTP는 상태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요청과 두 번째 요청이 독립적이고 그 사이에 맥락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미 연결한 이력이 있더라도 별도로 기록하지 않으면 그 맥락이 전혀 없음을 뜻합니다. 그럼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에는 이미 다양한 해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놀이공원이나 야구장에서 아무런 수단이 없이 밖에 나갔다가 재입장을 하려고 하면 게이트에서 제지당하겠지만 이미 입장에 사용한 표를 보여주면 이미 입장했던 사람으로 간주하고 재입장을 시켜주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HTTP는 맥락이 없기 때문에 매 요청 시 티켓이나 인증 도장 같은 것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서버는 맥락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추후 우리가 흔히 웹 서비스에서 이용하고 있는 로그인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더 다루도록 하고 무상태성이라는 특징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HTTP는 무상태성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요청과 두 번째 요청은 독립적이고 맥락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맥락을 유지하려면 별도의 수단을 활용해야 된다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려운 특징들을 많이 다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HTTP라는 프로토콜은 한 번 요청하면 한 번 응답하고 연결은 종료되고 각 요청이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이다. 맥락을 유지하기 위해선 서버로부터 부여받은 티켓이나 인증 도장을 들고 다녀야 하며 그래야 맥락이 유지될 수가 있다. 이렇게 HTTP의 특징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서드입니다. 우리는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함에 있어서 크게 스타트 라인에 있는 정보들 중 메서드와 URL 그리고 응답 메시지의 상태 코드와 상태 메시지를 신경 쓰면 되는데요. 이 중 메서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는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메서드가 있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우선 get과 post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메서드들은 다음 강의인 API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get 메서드는 주로 어떠한 데이터를 요청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가 브라우저 주소창에 주소를 치고 엔터를 치는 행위가 바로 서버에게 HTML 문서를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주소창에 네이버닷컴이라고 주소창에 치고 엔터를 치면 바로 네이버 서버에게 네이버 서버의 메인 페이지 HTML 문서를 달라라고 하는 요청과 똑같습니다. 이때 바로 get 메서드를 활용합니다. get 메서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서버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 섹션은 활용하지 않습니다. post 메서드는 주로 데이터를 서버에 생성할 때 사용하는 메서드입니다. 우리가 회원가입을 하거나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댓글을 쓰거나 하면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해 둘 것입니다. 이때 바로 포스트 요청을 주로 활용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거나 게시물을 작성할 때는 보통 유저가 입력한 값이 있습니다. 이메일과 비밀번호 등의 유저 정보나 혹은 작성한 글이나 댓글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저의 입력 값을 요청에 함께 동봉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요청 본문입니다. 따라서 포스트 메서드는 get 메서드와는 다르게 요청 시 body 섹션을 활용합니다. 그러면 에디터로 넘어와서 방금까지 설명드린 HTTP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버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TTP 모듈을 노드 기본 모듈인 HTTP 모듈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코드와 유사하게 서버를 만들어 줄 것인데 서버는 HTTP create server라는 메소드에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인자로 받는 콜백을 넣어주고 서버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버를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포트 오픈을 8000번 포트로 오픈을 해주고 8000번 포트가 오픈이 되면 로그를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listen on 8000. 여기서 create server 메서드가 해주는 역할이 뭘까요?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 개발을 도움해주는 이런 도구들은 사용자의 리퀘스트나 리스폰스의 문자열을 직접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열을 잘 분석해서 이렇게 리퀘스트 객체와 리스폰스 객체에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리퀘스트 객체와 리스폰스 객체에서 필요한 프로퍼티와 메서드들을 추출해서 꺼내서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이 create 서버라는 메서드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리퀘스트에서 필요한 정보, 리퀘스트의 URL, 메서드, 그리고 헤더와 바디만 뽑아내서 사용하고 적절한 응답을 클라이언트에게 주면 될 것입니다.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간단한 서버를 만들어 볼 건데 우선 get 메서드에 users라는 URL로 요청이 오면 유저 정보가 담긴 HTML 문서를 반환해 주고 만약 get 메서드가 아니거나 users라는 URL이 아니면 not found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라는 에러가 담긴 HTML을 반환해 주는 서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 노트에 있는 HTML 코드들을 잠시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get 메서드에 users라는 URL로 요청이 오면 해당 HTML을 그 외의 요청들은 모두 not found HTML이 반환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메서드가 get이고 URL이 users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선 우리는 리퀘스트 객체에 있는 URL이라는 프로퍼티와 메서드라는 프로퍼티를 활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리퀘스트에 있는 메서드가 get이 맞는지 그리고 리퀘스트의 URL이 users가 맞는지를 확인해서 만약 맞다면 네 여기 괜히 두 개가 빠졌죠. 맞다면 네 응답을 보내줄 건데 응답을 보내줄 때는 헤더를 작성해 줘야 되는데 헤더를 네, 상태 코드는 200으로 그리고 우리가 보낼 컨텐츠 타입이 제이슨이나 일반 평문이 아닌 HTML이란 걸 명시해 주기 위해서 텍스트 HTML 그리고 한글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인코딩을 위해서 코드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TML을 반환해 주고 요청을 종료하고 만약 위 요청과 다르다면 위 요청에 속하지 않는 모든 요청들은 이 코드를 재활용해서 네, 404라는 에러 코드를 보내주고 HTML이 아닌 not found HTML라는 HTML을 반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서버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켤 때는 노드 그리고 파일명을 작성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8000번 포트에서 서버가 제대로 열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제대로 된 것을 반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브라우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브라우저로 이동해서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제대로 된 응답을 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로컬호스트 8000번 포트에 users라는 URL로 get 요청을 보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URL에 브라우저 주소창에 URL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는 행위가 해당 주소에게 get 메서드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서버에 8000번 포트에 users라는 URL로 get 메서드로 요청하게 되면 우리가 사전에 입력해뒀던 이렇게 HTML 문서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users가 아닌 다른 A 혹은 B라는 다른 URL로 요청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not found 에러 메시지가 포함된 HTML 문서가 반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HTML뿐만 아니라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이런 HTML 문서가 아니라 데이터만 요청한다고 하면 HTML이 아니라 이렇게 JSON 데이터도 반환할 수 있습니다. JSON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HTML이 아닌 컨텐츠 타입도 다시 애플리케이션 JSON으로 변경해주고 반환하는 타입도 스트링기파이된 유저를 반환하거나 아니면 에러 에러 메시지가 담은 객체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서버를 재시작한 다음 다시 한번 브라우저에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이슨 데이터가 잘 반환되고 있는지 다시 유저스 URL로 요청해 보겠습니다. 유저스 URL로 get 메서드를 요청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이슨 형식의 데이터가 잘 응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저가 아닌 다른 URL로 요청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 코드가 담긴 제이슨 데이터가 반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만드는 서버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준비해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시간을 서버는 어떻게 만드나요? 두 번째 시간 API 강의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Node.js로 작성되어
HTTP 프로토콜을 활용한 API를 가진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웹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웹페이지가 무엇이고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자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한 다양한 화면 변화가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이를 구현하기 위해 웹페이지 안에서의 상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express -save 라는 명령어를 실행시켜서 보시는 것처럼 익스프레스를 이제 패키지 해당 프로젝트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